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네오바이오텍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허영구입니다. 이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요즘에 잘 나가고 있는 덴탈빈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네오바이오텍 자체의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덴탈빈에 나와서 처음으로 강의하게 돼서 정말 설레이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여러분과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오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많은 제품들을 개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 방법이라든가 임플란트 자체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개발을 했죠. 그렇지만 정작 저는 그 오리지널이 보철입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체 모든 보철도 제가 전공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많은 거를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보철에 관련돼서 제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새로운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새로운 임플란트 보철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먼저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누군지 잘 아실 텐데요. 왜 허영구는 SCRP를 개발하였는가? 선생님들, 특히 젊으신 선생님들 SCRP라는 거를 잘 아실 텐데 SCRP를 누가 개발했을까 잘 모르셨을 텐데요. 바로 접니다. 제가 SCRP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이걸 시스템을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 허영구는 그때 199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SCRP를 개발했는가부터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부터 94년도부터 보스턴 대학의 보철과에서 수련을 받고 이제 석사를 마치게 됐는데 그때 계신 우리 스티브 몰게너 선생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의 멘토시고 저의 스승님이신 스티브 몰게너 선생님하고 4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그때 좀 여기 보는 미스터 펜투치오라는 그 환자분을 제가 풀마우스를 다 했던 그런 환자분이고 정말 어렵게 끝낸 케이스라서 한번 사진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닥터 몰게너 쌤한테 처음으로 배웠던 것이 이게 패시브 핏과 미스핏인데요. 패시핏을 얻지 못하면, 즉 미스핏이 되게 되면 밴딩 모먼트나 이 토크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임플란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걸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초보자였으니까 그런 걸 이제 배우기 시작했고, 이 패시브 핏, 즉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와 보철물이 정말 잘 맞아야 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건데요. 스크류 루즈닝과 프랙처가 야기되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미스핏이고 하나는 오버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핏이 발생하면 오버로드가 되지 않고 정상적인 식사를 할 때도 스크류가 아주 무참하게 부러지는 것이고, 그렇죠. 정상적인 패시핏을 얻었을 때는 오버로드에 의해서 스크류가 루즈닝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로드는 주로 이제 캔틸레버라든지 이런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데요. 저는 이 미스핏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어떻게 저렇게 스크류가 늘어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부러지고, 그리고 또 본너스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임플란트가 프랙처가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많이 공부하게 되었죠. 결국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배웠던 거는 10마이크론 이내에 핏을 맞춰야 되는 이런 미션을 제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캐스팅 해가지고 이런 핏을 맞추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cut and solder, cut and solder, cut and solder라고 하죠. 이제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제가 정말 그 10마이크로 이제 조금 벗어나는 요 미스핏이 있을 때도 이건 안 돼. 잘라야 돼. 그래서 컷하고 이거를 다시 사더링을 해서 다시 캐스팅하고 이런 그 정말 어려운 작업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바 어태치먼트를 해가지고 오버덴처 만들 때도 이 바 어태치먼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다시 흔들리고 스크류 루즈닝이 되고 이제 프랙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작업으로 이 그 바 오버덴처를 했는지 기억이 생생하죠. 정말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제 끝냈을 때 이 환자와 이게 그 교감은 대단했고요. 정말 미국 환자분들은 정말 온순하고 정말 착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5개의 임플란트에 패스핏을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원스크루 테스팅, 원스크루에서 밑에가 이쪽에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벌어지면 또 컷 앤 사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게 어떻게 정확한 캐스트를 얻어야 되냐, 모델을 얻어야 되냐 하는 건데, 모델을 얻기 위해서 또 임프레션을 정확히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적인 프리리미너리 임프레션을 떠서 이렇게 코핑을 연결하고 코핑에다가 다시 매진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다시 잘라서 이걸 구간 내에 가져가서 또다시 조인하고 이 조인한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픽업으로 임프레션을 떴던 거죠. 그래야지 정확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도 또 많은 또 에러가 발생하다 보니까 또 컷앤사드를 계속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정확히 안 맞으면 다시 얼터 캐스팅해서 캐스트를 또다시 이제 변형해야 되는 그런 많은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 밤을 샜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걸 개발했어요. 보시면은 이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알루미늄 판이에요. 알루미늄 판에 이거를 그 하이스피드로 제가 깎았어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그마한 또다시 모버블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제 임플란트에 연결하고 이거를 제핏이라고 하는 레진으로 조인을 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걸 이제 스크루를 풀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캐스트에 맞춰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이런 작업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때 제가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나 이제 하고 저 스스로가 굉장히 놀랬고, 이게 반면가적인 기질이 있구나. 이게 그거를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석사를 이제 마쳤는데, 석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기계를 또 개발했고요. 이게 전기 기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힘을 이제 뭐 5g, 그러니까 1g씩 가해지는데, 그거를 제어하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제가 석사도 받고, 이제 박사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제 학위를 위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원스크루 테스팅을 해가지고 정확히 맞춰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작업을 해가지고 스크루 타입으로 보철을 끝냈던 케이스인데, 뭐 지금은 보면 형편없죠. 어떻게 이렇게 뭐 비신묘적으로 만드냐 했지만, 그때 1995년도 그 당시에는 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했던 때입니다. 제가 이 패시핏에 대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밤을 새가면서 랩 작업을 했죠. 꼭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이 이런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을 줄일까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타계하셨지만 브레르마 교수 역시 지금의 임플란트를 만들어내신 위대한 발명가시죠. 지금도 다시 존경을 표합니다. 저를 많이 가르쳤던 보스턴 대학의 교수님들이시고요. 드디어 정말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97년도에 보스턴대 보철과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누구냐? 저는 보철을 한 사람이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스크루 타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세멘 타입은 어떠냐?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CRP, 세멘 리테인 프로스테시스 이게 이거죠.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어바트먼트 연결하고 세멘을 해버리면 되니까 패시브 핏은 완벽하게 맞춰지겠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패시브 핏은 해결되는 거예요. 세멘 타입을 하게 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진을 서브에 둬야 될 때가 많죠. 이렇게 서브에 깊이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세면하고 나면은 나중에 풀어보게 되면은 이게 멀쩡하지만 풀어보면은 이렇게 많은 세면들이 주인집안 속에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걸 그대로 내버두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죠. 이렇게 뭐 피스출라가 생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고 뭐 페리 임플란트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본능적으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는가 한번 보철물을 제거해 보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뭐 무지막지한 세면들이 들어 있는 거죠. 네, 보세요. 이게 세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를 망가뜨린다. 그러니까 세면을 이제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또 우리가 템포러리 세면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원할 때는 안 빠지죠. 근데 원치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또 손에 들고 와요. 그러니까 아주 환자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워시아웃이 어느 임플란트는 워시아웃 되고 나머지 워시아웃 되지 않았을 때 그 임플란트 자체가 페일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멘 타입의 문제는 워시아웃 앤 페일리어가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큰 보철물을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은 스크루 타입을 하시겠습니까? 세멘 타입 하시겠습니까? 각자가 다 자기의 걸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솔루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1998년도에 세멘 타입의 패시브 핏을 얻을 수 있잖아요. 얻고 나서 이걸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스크루 홀을 세멘 타입에 만든 거죠. 뭐 간단한 논리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어바트먼트와 그 보철물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깥에서 세멘을 다 제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스크루 타입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리트로바빌리티를 위해서 스크루 홀을 세멘 타입에 만들고, 이것이 패시브 핏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빠지면 안 되니까 퍼머넌트 세멘을 구간 내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크라운을 제가 그랬죠. 임플란트 보철이 정말 어렵냐? 어렵지 않다. 너무 쉬워졌다. SCRP를 제가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딱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냥 펑퍼짐하게 그냥 그 간격을 두고 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떨어뜨려라. 크라운을. 그리고 구간 내에 우리가 요즘에 쓰는 강력한 레진 세멘으로 합착을 해라. 그러면 패시브 핏도 없고 또 빠지지도 않는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싱글도 그런데 멀티플을 언더사이징 하면 어떻게 되냐? 언더사이징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버사이즈 캐스팅을 해서 제가 그때 오버사이즈 캐스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펑퍼짐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해놓고 세멘테이션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임프레션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뜨죠. 갭이 뜨고 뜨는 거죠. 이게 뭐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구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인상을 뜨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과정에서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제가 이 세멘 타입에다가 스크루홀을 만들어서 완벽한 패시브 핏을 만들고 파이널 세멘테이션을 해서 뺐다꼈다 할 수 있는 이 진정한 스크루 타입, 패시브 핏이 되는 스크루 타입을 만든 게 바로 SCRP죠. SCRP는 뭐예요? 스크루 앤 세멘 리테인드 프로스 그래가지고 스크루 타입이자 세멘 타입인 그러면서 패시브 핏이 되는 보철물을 드디어 완성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게 미국에 갔다 와서 제가 카톨릭 대학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개발했던 거고요. 이거를 제1회 아시아 보철학회 1999년도에 발표를 했던 겁니다. 이게 그 케이스인데요. 67세 환자고 이런 환자가 와가지고 도저히 나 씹어 먹을 수 없다. 덴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계획을 임플란트 아래에 4개만 심어서 픽스트로 만들고 상악은 풀덴처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도저히 상악은 뭐 그때 건들 수 없었던 거니까 임플란트를 4개를 심고 그냥 임프레션을 그냥 간단하게 뜨는 거예요. 무슨 뭐 연결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냥 평상대로 이상은 떠라. 정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정밀하게 인상 뜨지 않아도 돼요 라고 했더니 뭐 기공계에서 뭐 난리가 났었죠. 치과계 기공계 난리가 났었죠. 임플란트는 정밀해야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근데 정밀하게 뜨지 말고 그냥 대충 떠봐 한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세멘 타입 어바트먼트 이거를 연결하고 그걸 프랩을 잘 해서 그 위에다가 스크루 타입 같은 이런 그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죠. 자, 예전에 스크루 타입은 어바트먼트하고 붙여갖고 캐스팅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맞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분리시킨 거죠.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거하고 이걸 2개를 그 분리시켜서 어바트먼트 분리시켜가지고 이걸 구강 내에서 세멘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완피스 만들어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골드 그 아주 프리셔스 메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베이스 메탈, 크롬 코발트 베이스 메탈을 썼으니까 얼마나 저렴합니까? 컨덴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캐스팅해서 모델상에서 때려 맞추는 거죠. 깎아가지고 펑퍼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아주 완전히 보철을 다 완성해 버려요. 그냥 한 번에 다 셋업 시키고 그 다음에 뭐 구간 내 한번 맞춰보긴 하겠지만은 완전히 프로세싱을 거쳐가지고 그냥 원피스로 만들어요. 자, 내가 커렌서도 한 번도 안 했죠. 여러 번의 그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게 예전에는 수십 번 와가지고 했던 케이스를 단 2번 만에, 2-3번 만에 이렇게 파이널이 만들어지고, 자, 구간 내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이거를 파이널 세멘, 강력한 레진 세멘으로 세멘테이션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패시핏이 되는 스크루 타입이 만들어진 거죠. 이걸 그대로 스크루를 풀러가지고 바깥에서 팔리싱 해버리면 그 서브 진지바에 있던 세멘을 다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스크루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밤을 새면서 랩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저는 이런 거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완벽한 패스 피팅 SCRP가 만들어진 거죠. SRP죠. 이게 스크루 리테인 플러스죠. 그것이 바로 SCRP다. 세멘 타입을 구간 내에서 파이널 세멘하고 꺼내서 팔리싱하면 완벽한 스크루 타입이 되는 거다 이거죠. 자, 얼마나 쉽게 만들었습니까? 자, 이 환자가 어떻게 됐는지 1999년 8월이었습니다. 환자분은 그날부터 사과를 씹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사과 씹어먹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딱 끼워주니까 환자가 그러면서 선사님, 야,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67세였습니다. 저렇게 팽팽하게 젊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딱 만으로 40세였죠. 그때 이 환자를 제가 해드렸고 21년, 딱 22년 만에 저 환자가 저한테 나타났습니다. 와, 너무 감격스럽죠. 93세인가 그렇습니다. 저 할머니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덴처가요, 정말 한 번도 부러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아주 훌륭하게 유지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22년 후의 모습인데 상하계 덴처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하하계 구강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보너스도 거의 없고 제가 이제 스크루즈닝도 전혀 없었고 세멘 워시아웃 전혀 없었고 덴처 릴라이닝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떻게 이렇게 22년 동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98년 그 당시 지금부터 25년 전 좀 되겠죠? 25년인가요? 어쨌든
그 당시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다. 이제 후배님들한테 지금 뭐 들어주는 많은 분들은 주로 젊으신 이제 후배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선배들이 이런 노력을 했구나 하는 걸 좀 봐주십사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SCRP, Stress Free Impression. 뭐예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인상을 떠라. 그리고 펑퍼짐하게 캐스팅해라. 그럼 컷앤 싸도 하지 마라. 그냥 구간 내에서 파이널 세멘테이션 해라. 퍼머넌스 세멘을 쓰고 그 다음에 꺼내서 팔리징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이 스크류 타입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바로 SCRP.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 SCRP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SCRP는 한국에만 있는 이름이지 전 세계에 이 SCRP라는 이름 없습니다. 가서 물어보세요. 미국, 유럽 가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럽니다.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문도 쓰고 해서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고요. 어쨌든 그 SCRP라는 이름은 한국에만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CRP 개발 후 20년 동안 저는 어마어마하게 임플란트 보초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어마어마한 케이스들을 했죠. 쉽게. 반문 세지도 않아도 됐고요. 그리고 이미디얼 로딩까지도 하고. 환자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임플란트 3, 4개 가지고 풀마우스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SCRP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 한 시스템이 20년 동안 그렇게 문제없이 많은 치과사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해왔다. 굉장히 훌륭한 시스템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게 모든 걸 차지하고 질코니아 보철물에선 당연히 SCRP죠. SCRP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된 거죠. 스크류 타입은 이젠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거죠. SCRP로 모든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왜 SCRP를 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새로운 시스템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동안 쓰면서 장점이 훌륭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꾀가 생기죠. 예. 이게 스크류 홀을 열어놨더니 말이야. 이제 이거를 구간 내에 세멘테이션 해야 되지. 그러면은 어바트먼트를 다 스크류 홀을 메꿔야 되지.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세멘테이션 해가지고 굳기 전에 또 이 꺼즈를 빼내야 되지. 그 다 굳으면은 다시 이거를 스크류를 풀러가지고 다 팔리싱을 해야 되지. 이 구간 내 빼서 팔리싱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장점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어떻게 방법이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꾀가 나는 거죠. 이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팔리싱해서 이제 딱 끼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스크류홀을 메꿔야죠. 또 레진으로 메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하나 하는데 한 30분씩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3개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스크류홀이 이렇게 디스컬러레이션이 되고, 레진이 탈락되고 하는 이런 게 또 계속 오면 6개월 후에 오면 또 이거 메꿔주느라고 그게 일인 거죠.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딩을 하고, 애칭을 하고, 본딩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보철물을 했어요. 이제 임플란트, 이게 피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임플란트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바깥에서 열심히 보철물을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닦아본들, 잘 안 되죠. 그럼 SCRP가 왜 있습니까? 스크류홀을 풀러서 보철물을 제거하고, 안에 있는 거를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든 거가 SCRP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바깥에서 저렇게 청소합니까? 이거를 풀려고 보니 스크류 홀이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저거를 풀른다. 풀러서 다시 청소하고 다시 끼워서 다시 메꾼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겠습니까?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죠? 그러면 바빠 죽겠는데 이 환자 한다고 저 환자한테 돈을 얼마 받겠습니까? 돈도 못 받죠. 거의 한 10만원, 20만원 받겠습니까? 100만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한 개는 하겠는데 여러 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꺼내는 거죠.
SCRP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제가 이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스크루 뭐 하나 이렇게 풀러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그게 뭐 그렇다고 묵 해서 뭐 금방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뭐 테프론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충전을 하고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이 SCRP를 하려면은 패스를 잘 맞춰서 심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스크루홀이 다 보이니까. 그래도 사실은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가 좀 안 맞으면 스크루가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 3개 풀는 데만 해도 뭐 30분, 1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걸리죠, 사실. 이 짓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스크루를 만들어 놓고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저도 이거 지금 제가 풀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그 스크루 드라이버를 끼워서 또 해봐도 이게 잘 안 되고 안에 레진이 딱 떡을 쳐서 들어가 있으면은 스크루를 꺼낼 수가 없죠. 스크루 홀 안에 헥사 드라이버 안에 레진이 조금에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죠. 패스가 안 맞으면 또 나옵니까? 이런 그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싱글짜리 하나 하는 분들이란 모를까 이렇게 좀 그 큰 케이스들 뭐 이게 풀아치 전부 다 한다고 했을 때 스크루홀을 통해서 이거를 제거한다는 게 사실은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0년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비싸게 받아야 되고 환자한테 많은 애프터 케어 비용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그래서 이 스크루홀 자체가 장점이 많지만 이런 또 사실 이거 푸는데도 사실 굉장히 뺐다꼈다 하면서 그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크루홀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지. 그럼 다시 세멘트로 돌아가자는 얘기냐? 그러자는 얘기냐? 스크루홀 다시 닫으면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럼 템포라리 세멘을 쓰겠다는 얘기냐? 요즘에 뭐 쓰는 이제 프리미어 뭐 임플란트 세멘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좀 단단하죠. 그렇지만 저게 단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띡해갖고 서브 진지바에 쫙 들어갑니다. 그럼 녹지도 않죠? 여기 그대로 있으면서 페리 임플란트에서 일으키죠. 그러니까 수프라 진지바를 하거나 이키 진지바를 마진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시간 내려가면 진지바가 리서천 되면서 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젠간 또 워시아웃 되고 뺄라 그러면 안 빠지고 이게 이제 그 템세멘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템세멘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강력한 세멘을 써도 역시 세멘이 워시아웃 되는데 템세멘은 뭐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런 워시아웃 페일리어가 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강력한 세멘은 무조건 써야 된다. 파이널 세멘을. 이제 보시면 SRP, 스크루리텐 보철물은 리트리버리티가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 봐서는 뭐 그렇지도 않고 간격이 뭐 5mm만 정도 오클루전 클리어런스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스크루 타입이지만 패시핏 맞추는 게 어렵고 왜냐면 원피스 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크루 루즈닝이 일어나고 돈이 비싸죠. 뭐 랩피가 굉장히 비싸죠. 타임 컨수밍 그죠? 그 스크루 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가 이제 SRP.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SRP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멘 타입은요. 쉽죠? 패시핏 금방 구간에 맞추면 되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심플하고 스크루즈닝이 잘 안 됩니다. 이거 미스핏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에스테릭하죠. 서브 진지바를 넣으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기본료가 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바트먼트가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이 프로파일 리텐션이라는 게 짧으면 자꾸 워시아웃 되니까. 템포럴 세멘 쓰는 게 이제 단점이죠. 어떻게 보면 세멘 또 제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게 가장 큰 문제죠. 스크루홀을 만약에 세멘 타입에다가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퍼머넌트 세멘을 쓸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트리버블해지죠.
그 다음에 파이널 세멘트니까 어바트먼트 좀 짧아도 되죠. 그러니까 제거가 쉬워지죠. 스크롤 하나를 만들었더니 세멘탑이 갑자기 좋아졌네. 그게 뭐냐? 그게 SCRP였잖아요. 자,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단점이 이 스크류 홀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저것만 없애면, 와, 완벽한 이제 보철 시스템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마저 없애겠다고 하면. 근데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크롤이 없는 새로운 탈부착 가능한 보철 시스템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딜리버리 타임이 현저히 줄어들죠. 딱 끼고 마니까 스크롤 홀 처리 과정이 없어지죠. 세멘테이션 시에 레진이 스크롤홀에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되고, 세멘이 굳기 전에 세멘을 홀에서 이렇게 꺼내야 되는 이런 것도 없어지죠. 간단히 제거 후에 빼서 팔리션을 끼울 수가 있죠. 네, 빅 케이스, 뭐 큰 케이스라도 단번에 쉽게 할 수 있고, 애프터 케어 문제가 생겨서 바로 제거할 수 있겠죠. 네, 툭툭 지금 빠지니까. 그 다음에 전치부에서 스크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훌륭한 에스테릭한 보철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SCRP를 전치부에 하는 게 되게 어렵죠. 임플란트를 안으로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스크롤을 없앤 SCRP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럼버스의 달걀, 세멘탑의 보철에 홀 하나 뚫는 것이 결국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시도로 저는 이 어려운 임플란트 보철 세계에서 20년 동안 정말 즐겁게 돈도 많이 벌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스크류 홀을 SCRP에서 닫으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또 변화가 임플란트 보철계에서 일어날지는 저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SCRP의 핵심적인 과정인 구강 내 세멘테이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만약에 하지 않고 바깥에서 원피스로 만들어 와서 스크류홀도 없어 그냥 갖다 딱 껴. 그거가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보철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랩에서 원피스 보철물을 만들어서 치과에 제공하면 치과에서 그냥 딱 끼면서 끝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크류홀리스 and detachable 원피스 보철 시스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강의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보철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